자, 우리도 잘 몰랐던 우리 마음속의 이야기들 하나하나 찬찬히 알아가 보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도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님 모실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이 시작 전에 조금 얘기 나눠보니까 박사님 비 오는 날도 썩 네. 좋아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비는 약간 어떤 느낌이셨어요, 박사님께는? 오실 때? 느낌이라. 제가 너무 이제 감성으로 훅 들어갔나요? 네,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운전 조심하자. 네, 비가 오는구나. 뭐. 비가 내리는구나. 네. 생각이 없이 사는군요. 하긴 그러면 제가 너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아무튼 비 오는 날에도 컨디션 좋으신 우리 이고은 박사님과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유나님께서도 박사님 안녕하세요 비롯해서 다들 오늘 이제 주제가 또 기대되신다고도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주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주제는 다소 심각한 네,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사이버 불링 현상에 대한 우리 마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사이버 불링, 사이불링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네.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고요. 이건 폭력이기도 합니다. SNS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나 뭐 메신저 네. 등을 이용해서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겠죠. 피해자의 정서를 황폐화시키는 것도 물론이고요. 심하면 뭐랄까요? 뭐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로 이어지는 등의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죠.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이버 불링에 청소년이 좀 취약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 올바른 교육 문화 조성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는 취약하고 심각한 경우가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일반 성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군요. 일단 불리가 이제 괴롭히다라는 뜻이니까 사이버 불링하면 이제 사이버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창 약간 이런 말이 있었어요. 깨톡 감옥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을 계속 초대를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나가면 또 초대하고. 지금은 그게 이제 거부 기능이 있지만 없었을 때는 그런 걸로 참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고 들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게 SNS 메신저 종류가 늘어나면서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맞습니다. 이 사이버 불링은 2000년에 미국의 아동범죄 예방센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라고 하는데요. 네. 국내에서 사이버 불링은 사이버 집단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2014년 11월 19일에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사이버 불링을 네. 인터넷, 휴대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이 사이버 불링은 악성 댓글 그렇죠. 네, 네. 악성 댓글이나 메시지나 또 뭐 비하 또는 수치스럽거나 굴욕적인 사진 혹은 합성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올리거나 뭐 문자 메시지 폭탄을 한다거나 그렇죠. 네. 그리고 메신저 집단 차단을 해서 왕따를 시킨다거나 또 어떤 게 있어요? 스토킹하는 것도 있죠. 네, 뭐 SNS 상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네. 우리는 많은 것들이 공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해졌고요. 추적하는 거예요? 그럼요. 인터넷 스토킹이? 네,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 가능해졌죠. 네. 이런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 행위 모두를 포함해서 사이버 불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뭔가 특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박사님. 그럼요. 네. 예, 사이버 불링은 일단은 직접적으로 면대면의 집단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현실 공간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디지털 기기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하는 여러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속성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특성이 좀 있죠. 그때 빠르게 네, 또 그리고 충격을 받겠어요. 그럼요. 네. 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상의 제약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게시된 욕설이나 비방은
불링은 복제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특성도 있습니다. 맞네요. 예. 네. 그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르고 또 뭐랄까요? 수습이나 돌이키기 힘든 그런 특성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이제 일상이 되면서 장점도 있긴 있지만 이런 사이버 불링 같은 부정적인 현상도 생기고 있는 것 같네요, 박사님. 네. 사이버 불링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24시간 내내 무차별적인 폭력에 시달린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맞네요. 예. 그리고 사이버 불링은 가해자가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그리고 익명의 이메일 주소를 개설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는 특성이 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가해자인지 파악하기는 또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네요, 진짜. 예, 사실은 좀 잔인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본인을 숨긴 채로. 그럼요. 네. 또 직접 대면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냥 본인들은 뭔가 장난처럼 막 하면서 가볍게. 네, 예. 이걸 생각하면 더욱 잔인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이버 불링이나 뭐 이런 왕따가 부모나 교사 등 어른들이 제대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는 이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우,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그거 그냥 뭐 채팅이고 그런 건데 뭐 그렇게까지 심하겠어라든지 심각성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좀 더 크게 이어져서 심각해진 상태가 좀 있다고 하죠, 박사님. 네. 몇 년 전만 해도요. 한 여고생이 여러 명의 친구들로부터 단체 SNS 톡방에서 욕설과 폭언 그리고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를 갓 입학한 여중생이 단체 SNS 대화방에서 친구들에게 욕설이나 따돌림을 당한 뒤에 또 투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너무 안타깝네요. 네, 국내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보게 되면요. 네. 초중고등학생의 30% 정도가 사이버 불링 가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요. 네. 32%가 사이버 불링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엄청 큰 것 같은데, 박사님. 거의 다예요. 이 정도면 거의 다고요. 특히 현대 사회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그리고 SNS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이고 실시간으로 타인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사회의 어떤 형태인 것을 고려하면 사이버 불링은 높은 잠재적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네. 사이버 불링은 좌절감이나 불안감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유발시켜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통에 빠뜨리고요.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뭐 정신적 트라우마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요, 이런 그럼요. 것들을 발생시킵니다. 네. 이런 피해자가 지속되고 뭐 심해질수록 그리고 뭐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타격이 회복될 수 없다고 느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과 충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네. 결국은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이버 불링과 관련해서 더욱 문제시되는 부분은 네.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서 가해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냥 뭐 몇 줄 쓴 건데 뭐 이런 네. 거죠. 범죄로 예. 인식하지 못한달까요? 예, 이게 죄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괴롭힘이다. 뭐 이런. 네. 오히려 사이버 불링의 가해자들은 오락이나 놀이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 간의 유대감이나 뭐 우정을 돈독히 하는 행위로 인식을 할 뿐이다. 그런 인식의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들을수록 너무 좀 아찔해지는 것 같아요, 박사님. 네. 우리가 휴대폰에 떠나 있는 시간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나마 뭔가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겪어도 이제 학교를 하면은 끝났던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계속해서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사이버 불링 정말 심각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동수님께서도 이렇게 숨기고 막 잔인하고 아이고야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면면을 들여다볼수록 더 심각하고 앞으로가 좀 걱정스러워지네요. 저도. 다정님께서도
저도 예전에 SNS에 아는 언니가 댓글을 다 남겼는데 그게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깨톡으로 저 사람 누구냐며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생각 없이 단 것 같아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좀 은근할 때가 또 많은 것 같아요, 박사님.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그쵸. 있을 수 있는 네. 건데 그것까지 생각을 별로 못하는 거죠. 어,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한 30% 정도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쓰는 사람들이 일부이고 그리고 전체에서 30%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사용자 중에서는 더 많은 비율이 거의 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가해자 피해 경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우구야. 어떡해요, 박사님.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퀴즈 놓도록 할게요. 네.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영어 약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도 단어 퀴즈네요. 네. 1번이요. FBI, 네. 네, 2번이요. SNS. 네. 아니, 영어 세 글자로 된 약어가 꽤 많은데 그중에서 하필 이거를 골라오셨네요. 네, 연관되죠? 수사를 해야 될 거 가야 아닙니까? 돼, 네. 일로. 네, 보내야 돼. 네. 자, 1번 FBI, 2번 SNS입니다. 네. 어렵네요, 그죠? 네. 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라고도 하잖아요. 자,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좀 암울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산뜻한 음악으로 서영은 버전의 비 오는 거리 듣는 동안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자, 여기서 0900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3 아들이 오면은 오늘 학교 어땠어? 별일 없었어? 학원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해서 혹여나 어떤 사건이 있을까 좀 체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사이버 불링 주제로 마음 실험실 함께하고 있고요. 3232님이 3번 FDA라고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음 실험실은요, 살짝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또 주위를 살펴야 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김다저이님께서 이제 SNS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 일상을 들여다보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또 순기능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또 한켠에서는 사이버 불링이라는 그쵸 많은 또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가 나갔었는데요. 박사님 정답이 FBI인가요? 그럴 리가. 깜짝이야. 왜 그렇게 물어보시 저 약간 정지했죠. 순간. 내가 뭐 잘못했나? PD님께 이럴 거야. 일러 보세요. 네. 네. 정답 네, FBI 정답은 아닙니다. FBI 아니고요. 네. SNS입니다. 그렇습니다. 2번이었죠? 네. 박사님 놀라게 해드렸네요. 본의 아니게. 네. 이게 아니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SNS가 정답이고요. 우리 5602님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라는 SNS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1441님, 0900님, 5774님 비롯해서 정답 여러분 잘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1350님께서는 글은 보는 사람의 감정대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글을 남길 때에는 신중히 한 번 더 생각하고 남겨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글이 사실 조금의 오해의 소지도 많고 또 읽는 사람의 약간 감정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올리는 게 맞는데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면요, 박사님. 자, 사이버 불링이란 주제인데 얘도 그 유형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박사님. 네, 사이버 불링에도 여러 가지 네. 유형이 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양상에 따라서 사이버 불링의 유형과 그 형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플레이밍 같은 언어적 공격은 대중적인 채팅룸에서 벌어지기 쉽고 사이버 괴롭힘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그리고 문자 같은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 SNS 서비스나 뭐 깨똑 등 이런 채팅을 통해서 벌어지는 사이버 불링 유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몇 가지 종류를 보게 되면 뭐 플레이밍이라는 것은 인터넷의 익명성과 개방성을 악용해서 상대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적대적인 언어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타인의 공격적인 반응을 목표로 글을 게재하는 행위인 트롤링이라고 하는데요.
있는데요. 이 트롤링은 플레이밍 전쟁의 일반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극을 시키는 거군요. 그쵸, 사이버 괴롭힘도 한 종류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사이버 불링과 사이버 괴롭힘을 동의어로 사용을 해서 풀어내기도 하거든요. 이 괴롭힘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정당한 도움 없이 상당한 감정적 고통을 일으키는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단어의 나열, 행동 또는 그리고 행위를 이야기하고요. 모든 괴롭힘은 행동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있죠. 네, 사이버 명예훼손은요. 경멸적이고 진실이 아닌 정보를 웹사이트나 이메일 그리고 메신저 등을 통해서 퍼뜨리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네. 누군가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그리고 특히 성적인 면을 변형해서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럼요. 네. 인물 사칭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계정에 접근을 해서 얻은 아이디를 사용해서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것으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형태의 사이버 불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는 해킹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글이 아님을 해명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흔하게 일어나죠. 그러네요. 참 사이버 불링도 지금 이렇게 종류가 다양할 정도로 점점 약간 발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박사님. 네.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또 피해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집단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참 영향이 클 것 같아요, 박사님. 네. 이게 뭐 심리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건데요. 네네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인간은 자신이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에 매우 민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포용되고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요. 따라서 사이버에서 소외당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감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SNS 친구 목록에서 자기 이름이 삭제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거나 메신저나 이메일에 자신이 답하는 것만큼 상대가 빠르게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볼 때 실제로 실제의 따돌림보다 훨씬 더 크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약간 내가 천해진 느낌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흥미롭게도 이 사이버 불링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따돌림 당한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다른 온라인 그룹에 더 쉽게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다른 집단에 참여해서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 사이버 따돌림으로 불링을 당했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다른 사람들의 그룹에서 느끼는 어떤 연결감이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복수할 힘을 얻거나 그리고 새로운 그룹의 멤버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기운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원리인데요. 네. 어쩌면 또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맞네요, 박사님. 내가 네. A그룹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하니까 다른 B그룹을 찾게 되는데 거기서도 사실 반복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수로. 네, 피해가 반복되기도 하고 어쩌면 또 보상 심리로 그 그룹에서 가장 약해 보이거나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사이불링을 오히려 가해할 수도 있는 형태도 되는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 아우, 그렇구나.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아요, 박사님. 그래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떤 심리일까도 좀 궁금해져요, 박사님. 네, 사이버 불링이 발생하는 시공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SNS는 좋은 점이 훨씬 많고요. 어떤 현상에 있어서건 단점은 부각되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가해자는 자신의 상처와 불안감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월감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겠죠.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어떤 편견의 사고라는 것은 특정 아이나 집단을 경멸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고 그리고 무시와 조롱을 받는 이들 중에 어떤 이는 우월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 사이버 공간은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이 현실 마음의 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똑같다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럼요. 사이버 불링의 원인을 정서적인 면에서 찾으려 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연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절제되지 못한 충동성이 사이버 불링의 원인,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를 할 때. 또한 뭐 우울감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떨어져 있는 자존감 그리고 불안감 이런 마음들이 가해자의 정서적 요인으로 분석이 된다고 해요. 사이버 불링 가해자의 정서는 일단
현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불행한 현실과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럼요. 예.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이버 불링 피해자들이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또 사이버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폭력을 가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런 점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불건강함들이 사이버 공간이란 좀 쉬운 공간에서 탁 만나면서 팡 터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만 해도 저가 클 때만 해도 사실 깨톡도 없었고 물론 이제 그 작은 홈피 같은 건 있긴 있었는데 거기는 사실 사이버 불링이 많이 일어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사이버 불링의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네. 다를 수 있는데 도용 같은 거 굉장히 많았죠. 도용 해킹. 그게 사이버 불링이죠. 그렇구나. 맞네. 굉장히 흔했고요. 그리고 네. 어떤 일상이나 이런 사진을 도용해서 올린다거나 네.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욕을 쓴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흔해졌죠. 그게 사이버 불링의 형태일 겁니다. 어떤 매체에 따라 조금 그럼요. 다를 수 있는 예, 꼭 어떤 채팅방에서 왕따를 시키는 게 사이버 불링은 아닙니다. 그것만 한정되어 있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네.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 범죄 자체가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큰 정의네요. 그렇죠. 자, 지금 사이버 불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특히나 약간 자라나는 학생들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성인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사실 연예인들의 그런 악플로 인한 고통들도 다 사이버 불링인 불링이죠. 거잖아요. 네. 참 심각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박사님? 해결책이 있을까요? 뭐 좀 막연해 보이기는 하죠. 네. 사이버 불링 예방과 대책이라는 것은 좀 이전부터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뭐 제공이라든지 운영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건데요. 네. 뿌리 깊은 학교 폭력과 왕따 문화의 철폐와 더불어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해결이 네. 쉽지 않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은 지금껏 있어 왔잖아요. 그쵸, 그 사이버상에서도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근절될 수는 없지만 이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나 악용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에 대한 생각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범죄이다. 그렇죠. 네. 예,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불링 예방 교육이라는 것이 뭐 화해하고 방관자를 목격자로 만들어주는 어떤 용기 내는 방법도 알려줘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저항을 담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포인트 있습니다. 같아요. 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괴롭힘이라는 걸 왜 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뭐 외모라든지 종교, 민족, 나이, 젠더, 성적 지향성이나 결혼 유무, 장애 이런 것에 대한 혐오고 차별 행위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사이버 공간은 자유를 느끼고 주체적이고 그리고 자율적인 인물이 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높은 자기 효능감으로 자신감에 차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분노를 사이버 공간에 쏟아내버리고 스스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이런 공간이 되어주는 곳이 사이버 공간인데요. 이런 어떤 감정은 사이버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와서 현실보다 좀 더 자유롭게 느끼고 그리고 익명이 가능하고 그런 어떤 공간이 주어지니까 증폭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이네요. 예,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정서는 곧 현실 정서의 연장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사이버 불링의 원인은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이 가장 크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그 사이버 익명성의 그늘 아래서 하필 왜 불링의 가해자 역할을 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누구나 익명성을 띠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나를 만들고 또 만나게 되겠죠. 나의 어떤 비열한 부분 같은 것들이. 네. 사이버 정체성은 욕구의 반영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만일 사이버상의 정체성이 남을 공격하는 어떤 가해자가 된다면 현실 공간에서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내가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지 그런 역할을 택하게 되었는지도 추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변화해가는 문화에 우리 이 도덕과 윤리 그리고 품위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아, 이거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박사님,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게임만 하면은 거칠어진다, 본인이. 네.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분리된 게 아니라 내가 현실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약간 문제가 있고 그게 왜 게임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사이버 불링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정님이 도덕과 윤리 그리고 품위. 그쵸, 그쵸. 정말 최소한으로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퀴즈 여기서 나가는데요. 이어지네요, 박사님. 네. 네.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이것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 행동 등을 높이 여겨 귀하게 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1번이요. 존중, 2번. 상처입니다. 네, 아까 1번 퀴즈보다 더 쉽지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자,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 행동 등을 높이 여겨 귀하게 대한다. 아, 사전적인 정의가 이런 거였군요, 박사님.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아까 작은 홈피 얘기가 나와서 그때 참 많이 쓰였던 배경음악이죠. 프리스타일의 Y 듣는 동안 여러분 정답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 존중이고 2번이 상처입니다. 샵 105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프리스타일의 Y 함께 들으셨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정답 발표할게요, 박사님. 네, 우리는 이것 받고 이것 해야죠. 존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중이 여러분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1454님께서도 우리 서로 배려하고 존경하고 존중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마음이 깔리면은 사실 상대방을 더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더 깨끗해질 텐데 말입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고 네.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포용받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 마음은 모두에게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받고 싶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게 먼저라는 거죠. 먼저다. 네, 맞아요. 이게 비단 사이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간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순간들 많잖아요. 그냥 뭐 아무데나 들른 카페라든지 뭐 그런 데서도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럴 때 이거를 꼭 생각을 한번 해서 좋은 다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 광고 듣고 와서 코너 속 코너로 이어갈게요. 자, 마음 실험실 이제 코너 속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나 드라마 속의 인물을 한번 꺼내서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혹시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영화를 아시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김향기 씨 나온.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소리 없는 왕따였던 사이버 불링의 잔인함을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네. 한 번쯤 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도 또 감동적인 그런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한 감독의 2014년 개봉 영화죠. 네. 김희애 배우가 엄마였고요. 고아성, 김유정 배우가 언니였고 그리고 주인공인 김향기 배우가 천지라는 주인공 중학생이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장면은요.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늦은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천지가 다른 친구들이 식사를 다 끝난 뒤에 혼자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천지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이 깨톡 방에서 천지가 혼자 밥 먹는 모습을 욕하고 비웃죠. 일명 이 카따라고 하더라고요. 깨톡의 왕따. 그렇죠. 그렇게 불리는 유형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좀 저럴 수는 없구나를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왕따를 당하는 친구는 같이 있는 친구들과 이러고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소외감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이 되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마음 아프면서도 이런 현실이 가능하겠구나를 우리가 또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다. 네. 그래서 추천드려봅니다. 네,
근데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쵸? 진짜. 네. 그 장면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나도 어떤 좀 무심한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채팅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은 또 마음 아파하지만 티를 못 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사람을 앞두고 본인들끼리 뭐 그쵸 휴대폰으로 소통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 장면에서 네. 뭐 아이를 교육하거나 이렇게 네. 학생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내 아이가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에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아이가 누군가를 왕따시키거나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 가서 맞지 않느냐를 확인할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누군가를 때리지는 않을까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네.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이지만 그게 또 그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양육의 생각입니다. 필수적인. 그럼요. 네. 네. 그런 게 없을 때는 이제 그럴 리가 없어라고 되는 거군요. 네. 네. 네, 아픈 얘기지만 여러분, 자, 이 사이버 불링의 가해와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민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에서 우리 0900님이 저는 그래서 SNS에 글을 적을 때 이모티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뭐 웃는 거나 우는 거 왜냐면은 이런 게 없으면은 조금 오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라도 좀 쓰는 맞아요. 편 같긴 하거든요. 불필요한 오해는 주지 않는 그런 사이버상의 우리가 네티켓이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오늘 작은 높이 감성이네. 네티켓 잘 지키는 우리 네티즌들 되기를. 네티즌. 짱이다. 근데 박사님이랑 깨톡할 때는 박사님 너무 귀여운 거 많이 쓰셔가지고 되게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갖고. 사실은 뭐라고 할까를 대변해 맞아요. 주잖아요. 이 맞아. 이모티콘들이. 진짜 고마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되게 잘 쓰는데요. 네. 그래서 이모티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너 이런 말들을 좀 듣습니다. 그러면 또 땀 흘리는 거 하나 올리고. 네. 모든 거 이모티콘은 활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다음에 한 번은 방송을 우리가 이모티콘으로. 박사님 감사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